안녕하십니까, 조달입니다. 자, 오늘은 특수부대 특전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 다뤄볼 주제는요, 이 여단장의 어떤 갑질, 그 다음에 여단장이 이제 사적으로 운영비를 이제 좀 썼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건 저도 뉴스 기사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고요. 굉장히 제가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요, 그냥 거두절미하고 제가 팩트부터 말씀드릴게요. 댓글에서 특전사를 생활하고 이제 전역하신 분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예. 어떻게 댓글을 달았냐면은, 이게 정말 마음에 저는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그냥 마음에 쓰여서 이 컨텐츠를 다루게 되고 이끌린 것도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제가 낭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년 특전사 생활하고 전역한 일입니다. 진짜 유능한 인원들 거의 다 전역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지들 진급에만 생각해 부대원들 이용하는 똥별들이 특전사 다 막는 겁니다. 미군하고 연합작전 시에 미군은 실제 전장이라고 훈련하는데 장군화에 지휘봉 들고 견장 달고 훈련장 와서 미군들 감시 장비 지휘부와 직접 연결되는 감시 카메라, 그 예전에 소말리아 그 아덴만 여명작전에서도 UDT가 쓴 장비죠. 보고 군인이 저렇게 편하게 훈련하면 안 된다는 개소리를 짓거리던 게 생각나네요 라고 하면서 11년간 군 생활을 했다는 거는 그냥 이 사람이 이제 원사 달고 이제 연금 수령하고 하시려고 군 생활을 하신 상사 짬밥의 어떤 선배 혹은 후배이셨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왜 전역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녁 이야기로 빠지긴 하는데, 제 생각에는 전역하는 이유가 그냥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이제 뭔가 이렇게 계속 차곡차곡 이제 어떤 본인이 회의감이나 어떤 안 좋은 어떤 감정들이나 뭐 매너리즘들이 정립돼 가지고 터져 가지고 정원역 지원서를 내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군 생활을 크게 이제 모던하게 잘 하다가 이런 어떤 여단장의 어떤 갑질 혹은 또 여단장의 어떤 이런 뭐 운영비 횡령 이런 것들로 큰 어떤 타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바로 이제 어떤 충동은 아니죠. 예, 감정이 이제 복받쳐 올라가지고, 내 이 집단에 뭐 이렇게 희생하고 뭐 헌신했는데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러면서 복받쳐가지고 이렇게 전역지원서를 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또 하나 더 있네요, 댓글이. 이 댓글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또 이렇게 댓글 다셨어요. 특전사에서 작전팀 해본 장군은 다르지만은, 왜냐면 장군이지만 뭐 여단을 통솔하는 장군이지만 뭐 특전사 혹은 특수전 작전 혹은 뭐 기본 공수도 안 나온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계속 이제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장교분들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특수전도 진짜 안 나오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 왜냐면 특수전이나 공수교육은 특전사에서 임무 수행하고 혹은 뭐 특전사의 기초적인 틀을 알 수 있는 약간 베이직 투 더 베이직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안 해본 사람들도 있는데, 마저 읽어드릴게요. 맞아요. 특전사에서 작전팀 해본 장군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특전사에서 작전팀을 하기 위해서는 특수전 나와야 되고 기본공수 나와야지 이제 작전팀에서 임무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지휘관인 겁니다. 그리고 이 뭐야, 수십 킬로 군장 메고 산악 침투 한 번 안 해보고 책상에서 펜대만 굴리고 손만 비비던 것들이 장군 돼서 그 지랄 하는 거죠. 특전사 경험 없어도 작전팀 고생하는 것들과 장비 발전 이해하고 추진하던 장군들도 있겠지만요 하면서 특전사 이제 동지분께서도 이제 이런 댓글을 다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 왜냐면 이분이 또 어떻게 해서 이게 기사화 됐냐면은, 이분께서 이제 여단이면은 보세요. 각 팀마다도 운영비가 있어요. 예. 특전사 각 팀이 되게 많잖아요. 저도 팀 생활을 했고 팀마다 운영비가 있고, 그 팀보다 좀 더 뭐 큰 어떤 규모가 지역대예요. 지역대마다도 운영비가 있어요. 하고 또 대대가 있겠죠. 그럼 대대 단위에도 또 운영비가 있어요. 그래서 중대 운영비, 또 중대 뭐 지역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 뭐 그건 뭐 행보관님이나 그다음에 지역대장님이 이제 관리를 하겠죠. 그 이제 참모 통해서. 하고 또 대대도 대대 참모나 그다음에 대대장, 그다음에 대대 행보관님 그 통해서
하에서, 예, 진두지휘 하에 그 운영비가 돌아갈 것이고, 근데 여단장님이 여단을 또 이제 운영하는 운영비가 나와요. 예, 달달이. 근데 그 운영비를 약간 사적으로 이제 썼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가 뭐 그렇게 뉴스가 되진 않는 게, 제가 근무할 때도 뭐 중대 운영비를 횡령하는 어떤 경우에 어떤 담당관님들도 계셨었고, 그 다음에 뭐 지역대 행보관님이 지역대 운영비를 뭐 이렇게 횡령하는 경우도 있었고, 대대 행보관님이 이렇게 뭐 그 대대에 뭐 그거 하는 건 경우도 있었고, 그 운영비를 횡령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뭐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전역하는 어떤 뭐 행보관님들도 제가 뵙기도 했고, 징계 먹는 행보관님들도 뵙긴 했는데, 저는 이제 살면서 작은 뭐 친구들하고 사적 소모임이나 뭐 이런 걸 하더라도 총무 같은 걸 안 해봐가지고, 나도 진짜 이런 돈을 관리하는 어떤 이렇게 위치가 되면은 뭐 이렇게 돈에 대해서 손을 탈라나? 약간 이런, 저도 약간 좀 저를 빗대어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단장님이 이제 여단에 이제 운영하는 운영비에 있어서 자기가 좀 이제 사적으로 이제 쓴 거겠죠. 그래서 특전사가 방첩사보다 충성심이 약하다. 전에 방첩사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정신 상태를 바꾸겠다. 약간 이제 쌍팔년도식의 이제 군생활, 네, 어떤 그런, 제가 군생활 하던 때 약간 이런 레파토리인 거거든요. 이제 이걸로 이제 대입한 거죠. 지금 형 군생활에 이제 얼마나 이게 선비스러워졌고, 얼마나 약간 좀 이게 조금 이제 어 옛날에 어떤 악습들이 많이 이제 벗겨졌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멍청하다, 업무를 그것밖에 못하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도 했다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댓글 자세히 보면 이 기사는 뭐 몇 여단의 여단장인지도 이게 다 적나라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폭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있던 부대를 그러니까 비교하면서, 가정에서도 뭐 형제나 남매끼리 살아가는데 제일 싫어하던 어떤 트라우마 중에 하나가, 남하고 비교한다거나 위아래 뭐 누나나 형하고 이제 비교한다거나 이러면은 애가 진짜 완전 탈선하고 삐딱선 타거든요. 예. 근데 이 여단장님이 약간 이런 심리로다가 약간 경쟁구도 붙이고, 혹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을 떠받게 하는, 충성심을 유도하는 약간 그런 어떤 심리 상태이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저는 이제 전역한 예비역으로서 그냥 사회인으로서 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유치하고, 이 뭐랄까, 아직도 이 사회하고 동떨어진 집단이잖아요. 집단들 중에, 관공서들 중에도 제일 이제 유관기관들 중에 제일 그래도 울타리가 저는 좀 높다고 생각해요. 울타리도 높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시내권 외쪽에서 근무하는 곳이 대부분 이제 군부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악습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질만 하면은 또 이렇게 튀어나오고, 근데 다른 것도 몰라도 뭐 병사 뭐 악습이다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떠나갈 사람들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단장님이라면 별이지 않습니까? 장군인데, 장성인데 막말로 이질랄병 하고 앉았다고 생각해버리니까, 이러니까 좋은 사람들 다 가는 거예요. 예, 진짜로. 예. 제가 이 이야기도 하나 해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특수부대 출신들 유튜버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꼭 하나씩 푸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저도 컨텐츠가 그걸 예전에 풀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뭐 내가 특전사를 전역한 이유, 내가 UDT를 전역한 이유, 뭐 내가 뭐뭐뭐 부대를 전역한 이유, 특수부대 출신인데 특수부대 딱지 달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이런 컨텐츠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컨텐츠 내용을 들어보면은, 기존에 또 군생활하는 선후배들의 어떤 체면과, 그 다음에 또 앞으로도 자기를 보고 혹은 또 특전사를 목표로 잡고 희망하는 어떤 고시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감안해서 그런지 전역하는 이유가 너무 약간 두루뭉실하고, 그 다음에 너무 평화적이에요. 대부분 어떤 큰 사연과 어떤 쇼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다 전역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저같이 4년 반만 군생활한 사람 말고 장기적으로 군생활했던 사람들, 유튜버들 많잖아요. 뭐 10년 넘게 군생활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7, 8년, 9년 막 군생활하는 사람들 수두룩 빽빽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특수부대 관련해서 유튜버들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전역했다라는 이유들이 들어보면은, 유튜브에서도 약간 너무 또 군인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자극적인 주제를 안 다뤄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또 제가 아는 또 유튜버들 지인들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사람들의 전역 사유를 아는데도 그렇게 좀 솔직하게는 말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런 자기가 진짜 전역 지원서를 낸 어떤 쇼크적인 여러 가지 안 좋았던 사항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도 들은 게 직접적으로 있고 전해 들은 것들도 있고. 근데 그치만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저는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었죠. 왜냐면 전 뭐 이거 가지고 뭐 유튜브로 뭐 어떤 큰 뜻도 없었거니와 하고, 또 이거를 뭐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해서 그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어떤 사연들이 뭐 자극적이지도 않았고, 실질적으로 제가 전역한 이유가, 그래서 뭐 편하게 이야기는 했지만서도 다른 사람들은 약간 좀 그거가 제가 아는 어떤 사유와 조금 약간 비껴나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있다. 그래서 어 조금 그렇게 하면서 보면은 막 우월한 사람들 많잖아요. 상사 출신도 요즘 많고 원사 출신도 있고, 원사 출신 없구나. 뭐 대위들도 많고 한데 다 왜 전역했겠어요? 자기들 유능했다라고 유튜브 내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고 또 실질적으로 유능한 어떤 퍼포먼스 관련된 뭐 컨텐츠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지금 남았으면은 국방력도 좋아지는 거고, 특수부대에 어떤 그 진짜 괴물들이 이제 서식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왜 전역했을까요? 진짜 군 생활이 좋았다면 제가 볼 때 다 현직에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러한 어떤 쇼크적인 어떤 뉴스들이 한 방 한 방씩 이제 터지거나, 혹은 자기가 근무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 버리면은 진짜 전역 부른다니까요, 진짜. 이게 당장 뭐 군 생활의 어떤 멋이라든지 그냥 군 생활을 하는 어떤 이유가 안 생겨버려요. 동기부여도 안 생겨버리고. 뭐 옛날에는 뭐 아침, 점심, 저녁으로 훈련하게 됐는데, 그 훈련이 이제 재미가 없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동기 상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단장님이면 오야붕인데, 한 울타리에 그 조직에 이제 오야붕인데, 이제 오야붕이 막 폭언해버리고, 왜냐면은 좀 더 젠틀하고 좀 더 어떤 권위 권세가 있으신 분이니까 어떤 모범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고 또 이런 걸 이제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분들은, 뭐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뭐 찍소리도 못해요. 뭐 그 사람이 까라면 까야 되는 거고, 왼쪽으로 가면 다 죽어요. 왼쪽으로 훈련 뭐 예를 전쟁 났다, 오른쪽으로 가면 살 수 있는데 왼쪽엔 지뢰밭이야. 근데 왼쪽으로 다 가래, 여단장이 중대원들. 그럼 다 가야 돼요. 그냥 다 죽는 거고. 그렇게 그 정도로 이게 되게 이런 것들이, 군대는 되게 수직적인 문화가 강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전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존재해야 되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악용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이런 쪽으로 이제 이용이 돼 버리면은 좀 이제 밑에 하관들은 굉장히 이제 고생이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또 요즘 저는 또 보면은, 이건 뭐 주제하고는 또 별개지만, 특전사 혹은 뭐 특수부대분들이 전역해서 목소리를 저 말고도, 저는 이제 컨텐츠를 가볍게 하는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들이나 구독자 많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이야기에 있어서 되게 힘있게 컨텐츠를 많이 풀어주더라고요. 부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참고하고, 자기가 또 그런 컨텐츠를 또 소재로도 사용하기로 하고, 또 그러면서 자기가 또 약간 좀 군대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서 또 목소리를 내주고 하고, 이런 어떤 구조들이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캡틴 김상호님 채널에서 특전사 근무하시던 분들이 두세 명이 이제 나와가지고 팟캐스트 같이 이제 썰을 풀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저는 이제 근무한 과거 현직자였어서 그런지 그 어떤 안 좋았던 뭐 어떤 실태나, 그 다음에 안에 또 약간 좀 개선돼야 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면서, 아, 내가 옛날 군 생활했던 그 시스템하고 크게 바뀐 게 없구나, 많이 약간 진화된 게 아예 없구나라는 느낌도 많이 들여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다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모여단에서 이렇게 난리 나고 한 것도 어떤 그림인지 이제 시뮬레이션, 저는 이제 근무를 했다 보니까 그려지는 거고, 아, 내가 만약에 이렇게 근무했었을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나는 어떤 스탠스였고 어떤 감정 상태였겠구나, 이렇게 좀 이입이 되면서 이런 컨텐츠를 이제 풀게 되는 어떤 부분인 거죠. 그래서 참 아쉽다. 하고 또 약간 여단장님 관련된 이슈는 많이 안 났었는데, 이분은 좀 약간 좀 특별하시고 좀 본인의 좀 안 좋은 이고가 강한가 봐요. 그래서 좀 막 멍청하고 충성심 약한 것들아 막 약간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대요. 이쪽에 그 뭐냐 KBS 뉴스에서는. 그래서 뭐 수사도 착수하고 했는데, 저는 이걸 이제 여단장님을 막 모욕하고 여단장님 진짜 왜 그러냐 하면서 깔라고 이렇게 컨텐츠를 한 어떤 의도는 크진 않고, 약간 좀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그 헤드를 잡고 있는 한 수전 여단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 위주로 하고, 또 이렇게 하관들을 배려하지 않고 이렇게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약간 북한식으로다가 이렇게 좀 쥐락펴락 해버리면은 진짜 좋은 사람들 진짜 다 가버린다는 약간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아쉽죠, 이런 게. 하고 또 저는 보면 막 진짜 10년 군 생활하고 전역한 사람들, 뭐 11년 군 생활하고 전역한 사람, 이거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진짜 그런 사람들 보면 대단하기도 하지만은 전역을 선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전역하는 마음, 이런 것들도 어떤 이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잘 생활했을 거 아니에요? 9년 차 때, 뭐 10년 차 때, 8년 차 때 다 생활하다가 아까 그 댓글 쓴 사람도 11년 차 때 왜 전역했겠어요? 어떤 큰 자기한테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사건이나 뭐 어떤 회의가 드는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11년이면 군 생활이 이제 9년만 더 하면 이제 연금 대상자 되고 이제 군 생활도 훨씬 편해지는데 그 전만에 11년만 되더라도 이미 사이클이나 다 익어서 편하단 말이에요. 어떤 뭐 힘든 훈련이 물론 있겠지만은 그게 또 몸이 또 적응하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 노하우도 많이 쌓여 있을 거고 엄청 베테랑인데도 전역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주저리 없이 다루게 되었습니다. 하고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맞다, 몇 가지, 두 가지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그 여러분이 옛날 동영상 같은 거 좀 풀어달라고 하길래 제가 오늘 날 잡아가지고 한두 시간 정도 계속 이제 그 제 유튜브 관리자 사이트 들어가갖고 좀 막혀있는 동영상들 몇 개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실 거 있으시면은 찾아서 보시고 하십시오. 예. 하고 또 두 번째는 제가 군대 썰을 요 근래 안 풀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문득 생각난 건데 주제가 이거거든요. 제가 2011년도에 중사였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특임대에서 근무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특전사 시험을 지금 사령부에서 모아서 다 봐요. 특전사를 이제 응시하는 수험생들이. 근데 예전에는 저는 이제 요수 살았잖아요. 그러면 전남에는 11공수가 주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1공수 가서 시험 보고 전북에는 7여단이 주둔하고 있어. 그럼 전북에 있는 사람인데 특전사를 응시한다 그러면 7여단 가서 보고 서울에는 뭐 3공수군 1공수가 이제 수도권에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은 서울 거주지의 응시자는 다 거기 가서 시험 보고 각 여단마다 시험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수준이 올라가고 이제 부대 내에서 약간 입지가 있고 여유가 있을 때 그 애들 올 때마다 시험 보는 그 교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교관을 했는데 어느 시험을 본 교관 시절에 저 중대 사수인데 지금 해양경찰 특공대에 있는 선배인데 그 선배가 친척 동생이 시험을 보러 온다는 거예요. 제주도 사람인데 전남에 속하니까 11공수로 시험 보게 됐거든요. 그거에 대한 에피소드인데 이거 좀 재밌을 수 있는데 혹시 풀어달라는 사람들이 댓글에 좀 써주십시오. 좀 이거 뭐 군대 썰 옛날 썰 듣고 싶다 하면은 저도 이게 좀 풀게 뭐 한 게 옛날 썰인데 누가 잘 들어줄라나 싶어서 의구심이 생겨서 혹시 들어달라는 사람이 좀 다수 있다면은 컨텐츠 한번 풀어보려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